국가정보원, 국정원이 1급에 해당되는 모든 자리에 있는 분들을 전원 교체했대요. 잘하는 거죠. 예. 이거 최고의 그 그렇죠. 인사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이를테면 국정원 적폐 하는데 결국에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기존에 정말 고유의 정보 업무만 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권 유지에 사용됐을 법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전원 교체했다는 것은 시스템보다 앞서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건 진짜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정원이 그런 조직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사상 첫 여성 부서장이 탄생했다. 이 말 들으니까 국정원은 정말 남성 위주의 조직이었구나. 영화에서는 안 그렇던데. 예, 그러니까 예. 미녀 그건 미국 영화. 미녀 이렇게 상관이 예, 예. 권총 딱 차고요. 그렇죠. 예. 어. 막 쌍욕도 하고 막 멋있게 막 하던데. 그리고 뭐 웬만한 험상궂은 만나도 고단위 무술로 제압하고 이런 거. 예. 우리 007 보면 M이 나오잖아요. M.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 중에 자살한 사람이 10명이래요. 이거 정말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임 과장만 자살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떤 뉴스랑 같이 나온 거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예요. 그게 순수하게 다 어떤 신병을 비관하고 자살할까 아니면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지만 사이버 심리 전단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 30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사망 사건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좀 오싹한 느낌이 고 김용철 씨 있잖아요. 박근혜 5천 살인 사건 예. 그 피해자 그런 느낌의 오싹함이 들더라고요. 기사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이 뉴스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국정원 내에 없어진 부서가 있어요. 본부 실국장, 주요 시도지부장 30여 곳인데요. 이번에 6자리가 없어졌어요. 이 6자리는 국내 정보 수집 분석을 담당하는 7, 8국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뺀 나머지 시도지부장 자리 6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원래는 국정원에서 이 6자리를 그대로 갖고 가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게 이 국내 정보 수집 분석하는 7, 8국을 없앤 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없애면서 국내와 해외 정보에 그 정치 개입하지 않는 전문 분야의 2명의 여성을 앉힌 거고요. 굉장히 그 쇄신 작업이 빨리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이 탈탈탈 털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댓글 사건 관련해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도 털었고요. 트위터 같은 것도 지금 업무 협조가 돼서 이렇게 한 상태. 그러니까 압수수색 다 하고 얼마나 그 댓글 작업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정원의 자금을 받고 민간에서 댓글 작업해준 그 단체들도 지금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윤곽들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단순히 댓글 부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 개입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가 생긴 이래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보기관들이 갖고 있던 정치 개입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 정보기관에 있는 정보기관원들이 미행해가지고 또는 무슨 이상한 조작질이나 테러 같은 수준의 그런 걸 하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그 온라인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범죄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 같으면 언론사만 해도 발로 뛰는 언론사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확고하게 해지면서는 온라인 담당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 3분의 2는 밖에 나가 뛴다 치더라도 사실은 3분의 1의 사람들은 검색 작업이에요. 무슨 조직을 한번 심층 취재 탐사 보도를 해보고 싶으면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접근해가지고 거기를 분석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상에 뭐 특정 정치인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범죄였던 거예요. 요거를 지금 제대로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정원 직원들은 역사의 선례를 좀 남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담당자들은 원세훈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부역했던 웬만한 간부급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게 지금도 법이 있다 그러는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처벌하게 돼 나중에.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마지막에 어떤 그 해결책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국정원 개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보기 좋은 일인데 저는 국정원 개혁의 개혁 자체를 믿지는 않아요. 보통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 내에서 1급 정도의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단칼에 자기 힘을 포기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운영하던 그 민간인 비공식 라인들, 조직원들, 전 조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한두 달 그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 조직이 단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범죄적인 그 활동들, 그 조작 활동, 여론 조작 활동들은 조금 더 저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더 그 단순하고 급박하게 그 전략적인 측면 없이 바로 단면적인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님이 항상 그 주장하셨던 건데 국정원 일을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그 테두리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면 형법에 의거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정원법이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게 개혁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그 조직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는 말 같은 정도의 현실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을 잘 모르니까 네. 그중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선거나 정치 개입에 동원됐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국정원도 지들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들은 노트북 훔치다 들키는 정도의 수준이야. 본인의 업무에는 예, 예. 그 정도 수준이고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거는 조선일보랑 서로 짬짬이 속에 북한 방송이나 보면서 어쩔 때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내는 국정원. 그리고 정치 선거 개입에는 엄청나게 유능하신 분들. 막 예산도 팡팡 써대고. 예.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원 직원 의문사가 있다면 예. 자살은 사실상 의문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임 과장 가족도 지금 그것 때문에 재조사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 당한다는 표현이 돌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실제로 그렇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다 공무원일 거 아니야. 예. 누군가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그 오촌 살인 사건처럼 박근혜 예. 누군가가 누구를 죽였으면 그게 청부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뭔가를 청부를 했건 본인들이 뭔가를 했건 간에 그걸 실행한 사람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놈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직접 죽이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청부하거나 이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놈들이 지금 암약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예요, 이게. 25일 날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사건에 대한 국정원이 한 그 사건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을 나가는데요. 대상자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팀장 주거지 두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동시에 그 외곽 팀장을 포함해서 외곽팀 관계자 2-3명도 불러서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국정원 지원 방식이나 규모, 운영 방식, 활동 이거에 대한 그 조사를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아마도 이 지금 현재에서는 국정원 자체도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료를 많이 넘겨주는 편이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그 받겠다 하는 입장으로 국정원장이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아마 국정원에서 잘못한 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대로 한번 그 처벌을 하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리전단 그 팀장들 그 리스트가 확실히 다 명단에 나온 거예요? 그거는 지금 국정원에서 그 검찰에다가 자료를 다 줬겠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가죠. 집까지. 그랬고 또 하나 요즘 그 밝혀진 내용들에 의하면 그 사이버 심리전단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심리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그 단어들을 만들어서 돌린 거래요. 그 댓글팀에.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후보 저 사람한테 가장 데미지가 많이 갈 수 있는 단어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는 게 가장 데미지가 클까를 연구했다는 그 거예요. 업무 절차를 살짝 들었는데 좀 오싹하긴 하더라고요. 네, 좀 그러니까 영화 같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정원한테 고용돼서 그 일을 했을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프레이밍 잡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을 두고 그 사람한테 어떤 단어를 이렇게 적합할 건지 어떤 표현들을 그 브레인스토밍으로 이렇게 쫙 해서 그렇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각 단어별로 이런 단어들이 이런 프레이밍 효과가 있다는 거를 한 번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선택해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미지를 작가들한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칼로 찌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잔인하다 진짜. 예. 이거 중심 그 중심에 들어가 있는 이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 양심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대학교에서 아마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거거든요. 소위 박사급들일 테니까 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을 때고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테고요. 이런 사람들 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국정원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느낀 건데 우리는 이제 문꿀빠르라고 또는 뭐 정우택류의 그 약간 좀 삽질하는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네. 뒤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 뒤에는 살벌한 전쟁터예요. 잘 보면 검찰이 국정원 이건 사실은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국정원에게 복수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박근혜 정권 때 검찰은 국정원에 의해서 처절하게 밟혔었거든요. 그렇죠. 예.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 위치가 완전히 역전된 거지. 검찰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수사권만 가지고 있던 국정원에 기에 눌려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의 수사권 기소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정을 열심히 털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개싸움도 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거듭나는 검찰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검찰의 개혁은 또 다른 부분에서 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검찰 개혁의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위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론화위원회 같은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전쟁이라고 그 물밑에서의 전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지금 국지적으로 국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는 문꿀만 빨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것들이 체감적으로 와 닿으면 뭐 어떤 분야는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특히 저는 사드나 이런 부분은 의도를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주에 계시는 분들도 의도를 모르니까.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국정원 개혁은 작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검찰부터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언론상에 나오지 않으면 없어요. 거기는 없는 건데 네. 검찰 스스로가 국정원만큼은 완전히 벗겨버리겠다 이렇게 덤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 원래 이게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사냥개를 이용해서 사냥을 시키는 거예요. 기존 정부에서 갖고 있던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기관들의 권력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권력기관을 치는 거죠.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이 해당된 거고 이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이 이거 잘 할 거예요. 알아서 잘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 개혁이 틴 언론사 기자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이 확고하게 해지면서는 온라인 담당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중에 3분의 2는 밖에 나가 뛴다 치더라도 사실은 3분의 1의 사람들은 검색 작업이에요. 무슨 조직을 한번 심층 취재 탐사 보도를 해보고 싶으면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접근해가지고 거기를 분석해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온라인상에 뭐 특정 정치인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정치 개입, 선거 개입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범죄였던 거예요. 요거를 지금 제대로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국정원 직원들은 역사의 선례를 좀 남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담당자들은 원세훈뿐만 아니라 예. 거기에 지금 부역했던 웬만한 간부급들까지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게 지금도 법이 있다 그러는데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처벌하게 돼 나중에. 예. 그런 방식의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마지막에 어떤 그 해결책 비슷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국정원 개혁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보기 좋은 일인데 저는 국정원 개혁의 개혁 자체를 믿지는 않아요. 보통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자기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1급에 해당되는 모든 자리에 있는 분들을 전원 교체했대요. 잘하는 거죠. 예. 이거 최고의 그렇죠. 인사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은 이를테면 국정원 적폐 하는데 결국에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기존에 정말 고유의 정보 업무만 맡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권 유지에 사용됐을 법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전원 교체했다는 것은 시스템보다 앞서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건 진짜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국정원이 그런 조직이었다는 걸 저는 몰랐는데 사상 첫 여성 부서장이 탄생했다. 이 말 들으니까 국정원은 정말 남성 위주의 조직이었구나. 영화에서는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 예. 미녀 그건 미국 영화. 미녀 이렇게 상관이 예, 예. 권총 딱 차고요. 그렇죠. 예. 어. 막 쌍욕도 하고 막 멋있게 막 하던데. 그리고 뭐 웬만한 험상궂은 만나도 고도한이 무술로 제압하고 이런 거. 예. 우리 007 보면 M이 나오잖아요. M.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 중에 자살한 사람이 10명이래요. 이거 정말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임 과장만 자살한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어떤 뉴스랑 같이 나온 거냐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서 나온 뉴스예요. 그게 순수하게 다 어떤 빨리 진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찰이 탈탈탈 털어버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댓글 사건 관련해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도 털었고요. 트위터 같은 것도 지금 업무 협조가 돼서 이렇게 한 상태. 그러니까 압수수색 다 하고 얼마나 그 댓글 작업에 네. 참여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정원의 자금을 받고 민간에서 댓글 작업해준 그 단체들도 지금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런 윤곽들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실제로 얼마큼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 조작을 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단순히 댓글 부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치 개입에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가 생긴 이래 이름은 바뀌었지만 정보기관들이 갖고 있던 네. 정치 개입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 정보기관에 있는 정보기관원들이 미행해가지고 또는 무슨 이상한 조작질이나 테러 같은 수준의 그런 걸 하다가 예. 현대로 넘어오면서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그 온라인 내에서 어떤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범죄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 같으면 언론사만 해도 발로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 내에서 1급 정도의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단칼에 자기 힘을 포기하고 민간인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운영하던 그 민간인 비공식 라인들, 조직원들, 점조직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한두 달 그 자금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 조직이 단순간에 사라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범죄적인 그 활동들, 그 조작 활동, 여론 조작 활동들은 조금 더 저급해지고 폭력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더 그 단순하고 급박하게 그 전략적인 측면 없이 바로 단면적인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컨텐츠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형법상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님이 항상 그 주장하셨던 건데 국정원 일 지금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조직의 이름으로 신병을 비관하고 자살할까, 아니면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국정원의 업무량이 많다 이렇게 몰아갈 수도 있지만 사이버 심리 전단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팀장 30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0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사망 사건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말 좀 오싹한 느낌이 고 김용철 씨 있잖아요.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그 피해자 그런 느낌의 오싹함이 들더라고요. 기사 그러니까요. 자체가. 예. 이 뉴스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국정원 내에 없어진 부서가 있어요. 본부 실국장, 주요 시도지부장 30여 곳인데요. 이번에 6자리가 없어졌어요. 이 6자리는 국내 정보 수집 분석을 담당하는 7, 8국하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경기 등 주요 지역을 뺀 나머지 시도지부장 자리 6자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원래는 국정원에서 이 6자리를 그대로 갖고 가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가 거부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게 이 국내 정보 수집 분석하는 7, 8국을 없앤 게 핵심인 거죠. 이렇게 없애면서 국내와 해외 정보에 그 정치 개입하지 않는 전문 분야의 2명의 여성을 앉힌 거고요. 굉장히 그 쇄신 작업이